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사주를 제가 배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배합 뭐 또 어떤 것을 뭐 용신으로 치용하느냐, 어떤 것이 기신으로 작용하느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사주를 갖다 배합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글자를 갖다 배합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글자 같은 경우는 좀 억제하거나 될 수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는 안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다 사주가 완성되어 있는 생년월일시가 완전히 짜여져 있는 사주를 보지만은, 원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학습을 통해 한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주가 좀 중화를 이룬 사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두 축을 가지고 나머지 글자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일간은 개라고 하는 글자죠. 천간에 마지막 10번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끝 글자가 되겠죠. 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고,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뭐 임이라고 하지 않고 임수 이렇게 놓고 읽는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9번째 천간이 되면서 얘는 음이 아니라 양수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물. 자, 수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냉기를 갖다가 수라고 보기도 해요.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불이지만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불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열기,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화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을, 수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눈으로 봐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차가운 냉기를 갖다가 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도 볼 수 있지만 저 북극 지방이라든가 남극 지방에 영하 40도, 50도 심한 경우에는 뭐 옛날 빙하기 시대 때는 뭐 영하 뭐 7, 80도, 뭐 100도까지도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 영상 뭐 40도, 50도도 해당이 되고, 뜨거운 뭐 100도 이상, 100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도 또 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수화를 갖다가 물이다, 불르다 이렇게만 또 단편적으로 알기보다는 이렇게 뜨거운 열기, 차가운 냉기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불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열기가 강한 여름인 것이고요.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냉기가 강해서 매우 춥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월령에 따라서 계절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뜻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뜻하는 것인데, 화만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수만 너무 왕해도 안 되죠. 수만 너무 왕하면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처럼 천하가 땡땡땡땡 얼어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만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면 적도 지방 같이 너무 뜨거워서 사막화되고 물이 부족한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화만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수만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서 이거를 갖다가 수화 기제라고,
화가 적절하게 잘 중화를 이룬 것을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수화미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수화기제라고 하는 단어, 수화미제라고 하는 단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와 같은 것이고, 남자의 성격과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성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이 양은 뭐예요?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예요. 작고 얕고 이렇게 넓지 못하죠. 그래서 임수인 양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죠. 태평양, 대서양 내지는 인도양과 같이 아주 방대한 그런 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큰 강이라든가 또는 호수, 강호수와 같은 이러한 방대한 어떤 물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비라든가 옹달샘 같은 개념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이런 작은 개념의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됐던 음수가 됐던 맑고 깨끗함, 청징함이라고 하죠.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수의 생명입니다. 물이 더럽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있죠. 후쿠시마가 어떤 데죠? 예전에 2000 몇 년도에 저기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어 있고, 지금 그 후쿠시마 인근에는 그 뭐예요, 저기 원전 오염수가 엄청나게 적재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바다에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꼴값을 제가 봤을 때 그 오염수를 갖다 바다에 버리게 되면요, 물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양이 많긴 하지만은 원전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벌써 몇만 년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일평생 우리 후손에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방사능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리거나 건강상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보게 되죠. 특히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들도 횟집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횟집을 운영한다던가 내지는 수산물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저거 있잖아요. 저기 일본에서 저거 원전 오염수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저거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아무리 양식이라 하더라도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이 민물 가지고 바다 고기를 갖다 양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수산이라든가 횟집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맑고 깨끗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청징함을 매우 귀중하게,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음용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음용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댕댕이들이야 조금 질 떨어지는 물을 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사람이 먹는 물은 굉장히 깔끔해야 되고 냄새도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탁기도 없어야 되죠. 안에 먹으려고 봤는데 흙이 있거나 뭐 뿌옇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파는 뭐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음료수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야지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래서 무기토 같은 것을 보는 것을 개수는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으면은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원체 방대한 양의 물이 되고, 또 바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매우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강물이 유입되게 되고 다시 또 증발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지만은,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생수해 줘야지만 개수는 그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일간이 무토 내지는 기토
등이 사주에 많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줘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일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수일간들도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개수일간들이 조금은 결벽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또 좀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신 노이로제 같은 거, 토가 많아지게 되면 노이로제라든가 우울증 같은 것도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수일간들은 조금만 마음을 갖다가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고 조금은 좀 털털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좀 둥글둥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일간 자체의 특징이 원체 이 청징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미월에 태어났거나 개미 일주이거나 개축 일주인 사람들은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요 정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죠. 남방.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자 축은 뭐예요? 북방이 되면서 얘네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 술은 얘네는 서쪽 서방이 되죠. 서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이 있죠. 인묘진은 남방이 되면서 남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오미는 남방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절적인 특징은 당연히 해자축월에는 수가 왕하죠. 수는 제가 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냉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자축월은 냉기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같은 경우는 금이죠. 금의 기운은 어떤 기냐면 숙살기라고 해요. 숙살기, 엄숙하고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약간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숙살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약간 청량한 정도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좀 저는 가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숙살기 조금 서늘하면서도 땀도 나지 않고 조금 뽀송뽀송한 그런 기운이죠. 이것이 바로 신유술 서방 금의 기운인 것이고요. 반대로 인묘진 같은 경우는 뜨겁지도 않은 것이 차갑지도 않은 것이 조금은 온화한 기운이죠. 따뜻한 목화 이불을 덮고 있는 듯한 그러한 온화한 기운이 바로 인묘진 남방 봄의 기운이면서, 사오미는 이제 그야말로 열기, 화의 기운, 열기가 강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한 그런 기후죠. 그래서 이걸 갖다 조열하다, 말을 조자 뜨거운 열자, 조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도 마찬가지고요. 미월도 마찬가지로 4, 5, 미월은 뜨겁고 건조한 것이 특징인 것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4, 5월은 화왕절이 되지만 미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 축토, 미토, 술토 네 가지 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토와 마찬가지로 술토도 마찬가지로 미토, 술토는 건조한 건토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가 되는데, 술토하고 미토하고의 차이는, 미토는 뜨거운 열토이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저기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 같은 그런 열토임에 반해서 신유술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건토인 것은 미토하고 같지만은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있기 때문에 좀 차가우면서 건조한 그런 토를 술토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열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임수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뜨거우면서 땅이 있는데, 토가 있는데 그 토 자체가 바짝 말라져 있으니까, 그런 마른 땅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되거나 금방 고갈돼서 수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수보다는 낫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소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인데 뜨거운 모래 위에 이슬이 떨어지게 되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개수 자체가 존립이라고 하죠. 개수 자체가 살아 있어야지만 사주를 논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미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사주 전체가 화토로만 이루어져 있다,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와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월은 그 원령 자체가 매우 뜨겁고 건조하고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태어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령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금방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려고는 하지만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월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이 건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 즉 물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뜨거운 미월의 열기를 갖다 식혀 주어야지만 토가 금을 생할 수 있고, 또 금이 수를 생하니까 원활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인성인 경금 내진 신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미월에 마른 땅, 그리고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비경겁제인 수가 다시 있어서, 개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이렇게 미토를 윤토해야지만 미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고, 또 미월에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수가 증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수보다는 금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금을 갖다 보좌해 주는 것이 바로 비경겁제인 임수 내지는 개수가 하는 것이다. 즉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인 금이 필요한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원령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죠. 음토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그런 토극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이거는 관성입니다. 관성.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양대양, 음대양, 배합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개수가 비월에 태어나면 음수가 음토를 받고 이 토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라 편관 또는 칠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은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월은 수는 약하지만 토가 왕하기 때문에 관살이 왕하고 일간은 약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신약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 신경한 이런 사주가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다, 살왕하다. 살이 너무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왕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개수가 그 왕살에 의해서 피극받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편관칠살이 있을 때는, 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나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심대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편관칠살은 정관과는 다르게 질병이라든가 나를 공격한 나의 물건을 훔쳐간 도적이라든가 강도 같은 거, 아니면 관제, 구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이것이 그냥 있게 되면 내가 질병, 몸이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맞을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관제 구설로 인해서 명예를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도적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칠살 자체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중화시키는 방법, 인성으로서 중화시키는 방법은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신이라든가 상관, 식상으로서 중화시키는 것을 식신 제살이라든가 상관 제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살 쪽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인성으로서 살인 상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관살이 나를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관살, 칠살이 인성을 생하려고 하고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왕할 때, 칠살이 왕할 때 인성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살인상생, 즉 관살, 살이 인성을 생해서 그 인성이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서로 상생해 간다. 그래서 살인상생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 같은 인성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를 봤습니다. 자, 개수 입장에서 미토 또한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 입장에서 축토 또한 칠살 편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충미충이 되다 보니까 관살이 더 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여기 월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을목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미충이 된다 하더라도, 미중의 을목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임수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약하지 않다. 즉 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런 힘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아니죠. 이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있어서 이 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하기 때문에 을목이 토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을목이 토를 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제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신금이 을목을 극하면서 신금이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해수가 있어서 일간해수가 해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간개수가 일지의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신금도 얻었기 때문에 충미충이 된다 하더라도 개수한테 그렇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뭐 개수가 위협받지 않고 좀 중하는 어느 정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생시에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이건 생시마다 조금씩 달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개수가 미월이 태어나서 원래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였는데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관살이 더 왕해졌죠. 하지만 인성이 이렇게 투출돼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고 일지의 해수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임자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월은 아무리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미월에도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월인데 아무리 사오미월에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4월, 5월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에서 화가 왕한 것이지만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임자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사주를 배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개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개수,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충미충이 되는 것, 뭐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렇게 임목이 있어서 해수하고 인해함목을 하게 되면 이 사주는 목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미월도 마찬가지로 토가 왕하지만은 미중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로 목이 좀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있는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해함목이 있기 때문에 수가 많이 약해져 있죠.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요 충미충이 돼서 토가 왕해지는 것을
간목이 절제시켜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갑인시 같은 경우 을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울로를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받지만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게 뭐냐면 연월로 충미충이 됐는데 정사시가 되면 사해충이 또 다시 일어나죠. 이거는 매우 가장 오늘 중에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피해야 될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이든 마찬가지고요. 기미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개수를 매몰시키거나 아니면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충미충이 돼서 무토 도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를 매몰시키는 것이고요. 기미시가 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은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 개수를 계속 생해 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 경신, 신유시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병인, 갑인시, 을묘시, 병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나름대로 금순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시지에서 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갑인시 같은 경우는 생시는 나쁘지 않은데 울로는 반드시 목화운보다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자시, 개해시,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되면은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